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선군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업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회계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의 종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우리가 크게 들어본 거는 세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간이사업자, 두 번째가 일반과세자, 세 번째가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크게 많이 알아듣곤 하는데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개인사업자이고 하나는 법인사업자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두 가지이고 이 개인사업자를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자 두 개로 나눠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하려는 사업에 어떤 사업자를 내는 것이 중요한지 나한테 적합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사업자의 통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게 2018년 말에 통계청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요. 18년 말 현재 총 사업자는 770만 명이고 법인 사업자는 그 중에서 한 94만 명 정도, 전체 사업자의 12%가 되네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사업자가 대략 한 62%고 간이 사업자가 한 24%, 나머지는 특수한 경우인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총 사업자 중에 극히 좀 적은 부분이 법인 사업자고 나머지가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많이 선택하는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이 대부분이 선택을 하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왜 간이를 선택하고 왜 일반 사업자를 선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대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지금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 비용이 사실상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가면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창업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립이 쉬웠다면은 청산도 마찬가지로 폐업 신고서만 제출을 하신다면은 더 이상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높은 창업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을 일단 불입을 하셔야 되고 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 면허세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등 일반 공과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좀 높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행하셔도 되지만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님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무사님의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립 비용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도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지만 법인 사업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청산 절차까지 완료해야 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법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의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내가 100% 주주라고 할지라도 내 회사이고 내가 100% 주주이지만 내가 아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 돈이라도 이 친구 통장에 들어간 돈을 내가 마음대로 인출을 하는 순간 친구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친구가 경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법인도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법인의 돈이지 100% 주주인 대표이사의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인출했다가는 우리가 세무상 많은 제재가 따릅니다. 세 번째로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내 거이기 때문에 상법상 이윤을 다 독점하고 비밀 유지도 내가 어디 가서 떠벌리지만 않는다면은
다 비밀 유지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일단 이유는 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비밀 유지로 주주총회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주주에 따라서 여러 명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 사업자는 활동의 자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요한 사항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는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에는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업이 아닌 등기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법원에다가 등기만 친다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선호하시는 겁니다. 예,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설립이 쉽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매우 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세금일 거예요. 이 세금이 상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 사업자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사업자라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세무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첫 번째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7월 2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간이가세자는 말 그대로 간이라는 말이 조금 약소하라는 말이니까 1년치에 대해서 한 번만 신고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년치에 대해서 1월 2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25일이겠죠. 1월 25일까지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설립 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가 법인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이 2번 외에도 한 번씩 더 하게 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해가지고 4월 달에도 한 번 하고 7월 달에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한 번 하고 내년 1월 달에 한 번 해서 총 4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좀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담할 세금이 뭐라고 했죠? 예, 소득세라고 했죠. 1년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우리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면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 일정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 차이가 어떻게 있길래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개인 사업자의 세율이고 오른쪽은 법인 사업자의 세율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은 개인 사업자의 세율은 굉장히 좀 촘촘하죠.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의 세율은 조금 널널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남는 돈에 대해서 세율을 때리는 건데 이 남는 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 남는 돈이 1,200만 원 뭐 이렇게 구간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굉장히 이 세율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10%, 200억까지는 20%. 굉장히 좀 여유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는 사업자라면은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과세표준 2천만 원. 과세표준은 벌고 남는 돈이라고 했죠. 남는 돈이 2천만 원일 때하고 남는 돈이 3천만 원일 때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남는 돈이 2천만 원일 때는 소득세의 경우 192만 원의 세금이 나왔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했죠? 바로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남는 돈이 3천만 원일 때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42만 원을 부담했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죠? 네, 개인 사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죠. 그렇다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지금 남는 돈이 똑같아지는 과세 구간이 어디일까 좀 궁금하시죠? 이럴 때 과세 표준 구간은 2,160만 원이래요. 이렇게 계산
결과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2,160만 원을 제가 1년 동안 벌었으면은 많이 번 것 같으실까요? 아니면은 적게 번 걸까요? 이 200만 원을 한 달에 채 못 벌었는데 세금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똑같아졌대요. 그럼 남는 돈이 2,160만 원일 때 단순히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왼쪽은 개인 사업자고 오른쪽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총 매출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쓴 비용도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에 세금을 부여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좀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 더 낮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세금이 더 높고 세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개인 사업자는.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빼가기 위해서는 급여로 가져가셔야 돼요.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이거를 법인의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는 벌어들인 구간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겠죠? 이 부분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 사업자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부여하는 구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당기 순이익, 즉 남는 돈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이 3억 원을 전부 다 세금을 부여할 때 얼마가 나오는지, 법인 사업자는 법인 소득세를 내고 남는 돈을 전부 다 대표이사가 배당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얼마나 세금이 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3억 원을 전부 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부여를 하면은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9,4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왔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까지는 10%고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4천만 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4천만 원을 빼고 2억 6천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 되는 것이죠. 이 가처분 소득을 100% 주주인 대표이사가 전액 배당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배당 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요. 한 6,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 주주인 그 대표이사가 법인세도 실상은 내가 부담한 것이고 배당 소득세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사실상은 다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했더니 대략 한 1억 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더 누가 많이 세금을 부담했습니까? 법인 사업자가 더 많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억을 가정을 했더니 전부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더니 개인 사업자가 덜 세금을 내는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게 개인 사업자에서 단순히 얼마를 벌었다고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봤더니 대략 이 구간에서부터 진지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남는 돈이 8,800만 원, 지금 세율 구간이 35%죠. 이 구간이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어쩌면 법인 사업자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담당 세무 대리인하고 한번 심도 깊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알아볼 거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사업자,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한번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간이 가세자는 쉽게 말해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매출로 따지면은 4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예요. 매출이. 남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이 400만 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영세한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상인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4,800만 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 요건과 지역 요건만 우리가 맞춰준다면 누구나 다 간이가세자를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4,8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매출세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제가 이 리모컨을 10,000원에 판다고 가정하면은 이 10,000원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1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내 돈이고 1,000원은 국가의 돈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이 1,000원을 간이가세자는 다시 여기 나와 있듯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10%인데요. 그럼 2,000원에 10%를 다시 곱하니까 100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즉 10% 곱하기 10%니까 결국에는 1%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건데요. 이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매출세액과 동시에 매입세액 공제도 여기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다시 10%를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차이가 세금계산서 부분입니다. 예,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은 그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약간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B2B 간의 거래를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서 이제 간이가세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식당들이 많단 말이죠. 식당들은 대부분의 이제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많이 원재료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이제 이런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면세 상품이라고 합니다.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이런 거를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제를 못 받으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매입세액으로 약간은 보겠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이, 면세 제품이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 1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장사를 하셨더니 월 매출이 500만 원이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장님은 다음에 간이가세자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처음에 이 사장님은 12월 1일 날 간이가세자로 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하셨던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종전에 말했듯이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이가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거를 연 환산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한 달에 500만 원을 팔았지만은 이거를 네가 12달을 팔았으면은 6천만 원이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우리는 4,8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에 1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을 해버리면은 솔직히 이 사장님은 아직 신생이고 어떻게 대비를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네가 간이가세자를 유지를 하고 일반가세자로 넘어갈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 그래서 6개월은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까지는 간이가세자를 유지하셨고 2017년 7월부터는 일반가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 사장님께서 이제 한 달만 더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2017년 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상반기에 매출이 2억 5천이었고 하반기 매출도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럼 1년 매출이 5억이었죠? 당연히 4,800만 원 넘어가니까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너는 이제 간이가세자는 졸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통지서를 보내주고 이제 너는 다음 연도에 7월부터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혜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12월 달, 첫 달에 이제 간이가세자를 유지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가세자를 유지했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일반가세자로 전환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가세자일 때는 950만 원을 납부를 했고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서 거의 2000만 원을 납부를 하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례와 같이 한 달만 있다가 2017년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했더니 2년간 우리가 납부를 할 세금이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2천만 원을 절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면 간이가세자를 낸다면은 연초에 등록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 매출액이 1억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곱하기 10%니까 1000만 원이고 이 1억을 팔기 위해서 제가 매입한 원재료가 6천만 원을 가정을 하면은 이 6천만 원의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우리가 일반 가세자라면 4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가 적용이 된다면 간이가세자겠죠. 당연히 여기다 400만 원에 10%를 곱하니까 4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36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인데요.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을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10%가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간이가세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요. 소득세는 대부분이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남는 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가세자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절세 비법은 따로 있는 게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창업을 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50%,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5월 28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75% 감면이고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창업을 한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창업자는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75%고 나머지는 50%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월 29일 창업자는 100% 감면이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 말고도 우리가 또 청년 창업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국세였고 이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무실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에 대해서 75% 감면을 해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도 우리가 5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사업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부가가치세는 무엇인지, 종합소득세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매출세액에서, 즉 매출 곱하기 10%고 매입세, 매입 곱하기 10%, 이 부가적으로 창출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그럼 무엇이냐?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한 돈, 즉 과세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예,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즉 남는 돈이 너무나 많아졌을 때 개인 사업자 경우 최고 세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두 번째, 스타트업의 경우 외부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에는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알맞는, 즉 스타트업의 투자를 유치가 목적이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를, 나는 개인 사업자로 B2C, 즉 카페나 음식점업을 할 거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를 내는 게 유리하겠죠. 여러분의 맞는 상황에 적합하게 우리가 사업자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